일단 우리나라 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HBM이 SK하이닉스가 좀 우수하죠. 앞서고 있죠. 근데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설 수 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밑에 베이스 다이부터 모든 것들을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고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TSMC한테 맡기고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유리하겠죠. 요즘 반도체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괜찮아요, 되게.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되게 재미가 없죠. 계속 7만 전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이긴 한데,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가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개 기업만 합해서 거의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이 반도체 기업들은 매수를 하고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미래를 봤을 때 괜찮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보지만 중소형주들 중에 일반 몇몇 업종들이 지금 좀 튀고 있어가지고 물량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함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즐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까요? 삼성전자는 뭐 거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니까 이런 거함들이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항공모함이 한쪽을 향해서 쭉 달리다가 쭉 이제 배를 운행하다가 방향을 바꿀 때는 진짜 수십 킬로 전부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딱 저 육지가 보이면 정말 수십 킬로 전부터 계속 이제 역추진을 걸기 시작을 해요.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삼성은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구간이나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지루하긴 하죠. 네,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메리트를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만간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예전처럼 막 삼성전자가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사이트를 좀 길게 가져가시고 이제 좀 넓게 시간과 여유를 좀 두고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많이 폭락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실적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나와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숫자를 좀 우리가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된 지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녔던 게 너무 지금은 AI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와도 기대치 밑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30B 뭐 이 정도로 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이드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뭐 30%가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실적인 것 같은데, 근데 기대라고 하는 건 그냥 걔네들의 기대고 그들의 기대고 우리는 딱 나오는 그 실적만 봐줄 필요가 있는데, 블랙엘이든지 뭐 지금 호퍼와 블랙엘이 올해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이제 좀 걱정을 했었죠. 근데 현재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호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다 커버링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빈 이게 쭉쭉 넘어가는 과도기적 구간에서 과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시적 보고 그냥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밀리면 사야지. 밀리면 매수해야지. 이거는 니들의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그건 니들의 기대감이고 증권사 니들의 기대감이고,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처음에 이제 딱 생기고 한 2, 3년 전에 생겼죠? 한 3년? 그 정도 전에 생겼는데 2차전지 주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수급이 막 붙어버렸죠. 막 뭘 하든 다 붙어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붙었던 수급들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잠깐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AI도 사실 핫하는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투자를 진행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잠깐만 얘네들 생각보다 수익으로 넘기는 시기가 좀 걸리네. 당장 수입으로 못 넘기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들을 다시 보고 AI를 다시 판단을 하고 이거 당장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뭐지? 이 정도 주가가 거의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것도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고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제 AI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마인드냐 아니면 증권가의 마인드냐 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되게 재밌었던 거는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진짜 미래가 메타버스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메타로 바꿨죠. 근데 메타가 메타를 버리고 메타버스를 버리고 AI로 투자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가 바보짓 했다. 어쨌든 메타버스를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세는 AI다. 경영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AI로 넘어왔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여전히 AI로 막 넘어오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돈을 부어야 되는 시기예요. 열심히. 지금은 아웃풋을 생각할 시기는 아직 아니고 계속 돈을 부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픈소스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딱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오픈소스가 아니고 클로즈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돼서 걱정해야 되지 지금은 여전히 빌드업 구간이기 때문에 AI 거품론 이런 거는 그냥 니들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빌드업 구간이라면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많죠.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어쨌든 HBM인데 현재로서는 HBM이 SK하이닉스가 좀 우수하죠. 좀 더 이제 앞서고 있죠. 근데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설 수 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밑에 베이스 다이부터 모든 것들을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고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TSMC한테 맡기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제품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TSMC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본인이 파운드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부터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거쳐온 SK하이닉스와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삼성전자.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면 전 두 개 다 사도 된다. 두 종목 다 매수해도 된다. 왜? 지금 HBM3 2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HBM4로 점점 넘어갈수록 이제 매수의 퍼센티지를 삼성 쪽으로 좀 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는 AI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딴 거 또 많죠.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들은 아무래도 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좀 냉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냉각 관련 기업들 그쪽 기업들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중소형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쪽 업종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AI 관련주들 뭐 되게 많긴 많은데 전 여전히 엔비디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M7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포함해서 테슬라도 AI 관련주로 이제 더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TSMC 입장에서는 웃기죠? 좀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물론 이제 강력한 도전자긴 해요. 삼성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10여 년 한 기업이거든요. 10몇 년 한 기업이 있는데 저기 30년 한 기업을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를 바라는 거는 특히나 이 파운드리 같이 이렇게 수율을 올려서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이런 업종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 간의 이 시장 점유율 차이를 뭔가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잘 따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TSMC 뭐 지금 상황 봤을 때 이게 좀 대만 기업이라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대만 TSMC 이런 상황은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만을 두고 이제 미국과의 중국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 TSMC가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중간에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앞으로 풀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TSMC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오히려 더 뽑아내고 싶으면 엔비디아 사실 팹리스잖아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서 넘겨서 이 설계도로 그대로 이제 이걸 반도체를 뽑아줄 만한 기업, 즉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TSMC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 이상 TSMC도 전 유효할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HBM3를 넘어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TSMC 쪽에다가 이제 수주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TSMC는 당분간은 좀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적정한 가격대는 얼마인가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좀 밀린다 하더라도 분할로 좀 길게 분할 횟수를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분할 한두 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분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거함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확 바뀌지 않는 그런 큰 배의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씩 눌릴 때 추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수년 동안 인상 그리고 동결을 거쳐오고 이제 인하기로 들어가는 좀 과도기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가 그랬지만 뭔가 좀 잠잠하고 조용할 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전쟁할 때도 보통 보면은 계속 싸우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한번 전열을 딱 가다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전열을 좀 다듬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분위기 확 바뀌거든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저는 근데 하방 쪽보다 상방 쪽으로 확 열릴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상기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고 지금부터 우리는 금리 인하만 신경 쓰겠다. 그 시점과 타이밍 이거는 이제 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부양책입니다.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과거의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몇 개월에 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긴 있죠. 근데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게 얇게 진행할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M7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더 편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제약주들이나 우리나라를 그동안 코스닥을 되게 많이 달고 썼던 바이오 제약주들,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눌리면은 오히려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도망가실 시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 3년 내에 안 오니까 눌릴 때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중간중간 바뀌는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어떤 돌발 이슈들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